안녕하세요. 앵글잉글리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같이 살펴볼 내용은 대한민국 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환학생을 갔다 오는 건데, 교환학생을 어떻게 준비해서 가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제 수업을 들었던 그 학생인데요. 남선우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은 이제 교환학생을 갔다 온 학생인데, 이 학생이 어떻게 교환학생을 준비했고, 그리고 거기에 교환학생으로 가서 어떻게 학점을 받고 또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이외에 어떤 액티비티를 하면서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주변에 스카이든 모든 대학, 너가 알고 있는 주변의 친구들, 대학생들. 그러면 그들이 교환학생으로 된 애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냐? 두 가지를 뽑는다면.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 학점과 토플. 학점과 토플. 그건 기본적인 거구나. 네, 제일 기본이어서. 학점이 낮으면 나래도 안 줄 것 같아. 네. 아니, 얘가 여기서 3.0, 2.5 받았는데 거기 가면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가는 거잖아. 네. 무슨 2.5, 3.0이면 맞아요. 쓰레기 같은 쓰레기 같은 점수는 아니지만 하여튼 낮은 점수를 받은 애를 보낼 필요는 없을 거 아니야. 내가 그쪽으로 보내는 건 에이스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같은 값이면 에이스를 보내야 거기서 이미지가 좋을 거 아니야. 이 학교는 진짜 스마트한 애들밖에 없구나.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학점이 2.0인데 막 토플이 100점이라고 해도, 그럼 학점이 3.8이고 토플이 한 88이면 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학교에서 학점과 토플이 밸런스가 맞는 아이를 보낼 것 같아요. 그래. 아주 토플이 소위 한 100점이 넘어서 외국에서 좀 살았어. 나 외국에서 좀 약간 껌 좀 씹어봤어. 이런 애들이 성적은 100점이 쉽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학점이 2.5 이렇게 돼. 그러면 얘보다는 차라리 영어는 한 88, 90 이런 점수긴 한데 학점이 3.8, 4.0이면 얘가 성실하니까 얘를 거기다가 보내는. 맞아요. 그거 내가 총장이라도 그러겠다. 왜냐하면 이게 에이스를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강에도 정말 자세한 학교들은 학점 미니멈을 걸어놓는 학교들도 있어요. 3점 적어도 3.0은 되라. 3.0 밑에는 하지마. 쓰지 마라. 서류 너무 많이 오면 짜증나니까 그렇게. 그렇게 걸어놓는 학교도 있으니까 정말 공고를 미리 봐야죠. 막 6월에 올라오는데 막 이제 4월에 좀 준비해볼까 이러면 준비할 게 당연히 없으니까. 그러네. 그렇죠. 학점은 사실 학교별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평가 기준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토플 점수도 똑같고 학업 계획서도 교수들이 보기에 똑같으면 당연히 마지막으로 보는 건 학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A, B 두 학생이 있는데 둘 다 토플 점수가 80점이야. 그런데 A는 학점이 4.0이고 B는 3.5면 선발하는 학교에서는 그럼 공부 잘하는 네가 나가. 왜냐면 그게 그렇게 선발하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 맞잖아. 왜냐면 얘가 더 공부를 잘했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 공부 잘하는 게 성적순이니까. 성적순이 행복이니까. 그리고 성실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학점이 높으면. 근데 혹시 토플 성적은 80점이 되니 다? 아니요. 그것도 이제 미리 공고를 봐야 돼요. 학교별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미니멈 토플 점수가 그러면 있거든요. 잠깐만, 공고라는 거는 그 해당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공고를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2020년 하반기 교환학생을 선발한다는 거 인터넷 이런 데로 이제 홈페이지 공고를 하겠네.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요. 우리 학교는 2020년 2학기에 보낼 교환학생을 모집을 하는데 그때 학기에는 해당 땡땡땡땡땡 어떤 학교들을 이제 보내겠다 하면 이제 그 학교에 맞는 서류 옆에 성적이 나와? 네, 토플 점수가 나와요. 토플 성적이? 네. 근데 안 나오는 학교는 어떻게? 이제 안 나오는 학교는 만약에 안 나오고 학교 명만 나온다 하면 이제 그 해당 학교의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제 유학생들을 받잖아요, 학부로. 그러면 예를 들면 너가 갔었던 교환학생으로 갔었던 미국의 대학 이름을 좀 공개해 줄 수 있어? 예를 들면 어떤 대학? 노스 웨스트 유니버시티. 그러면 그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딱 들어가면 들어가서? 이제 위에 보면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뭐 future student 있고 이제 대부분 undergraduate, graduate 이런 그렇지. 식으로 나와요. 우리나라처럼 학부생과 네. 이제 대학원생이 나오는 네, 거지. 네. 그럼 이제 학부 밑에 들어가면 apply 창이 있어요. 입학처. 우리나라로 그렇지. 치면 이렇게 입학처처럼 나오면 그 apply에 들어가면 미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학교를 나온 애들이 지원하는 방법이랑 그러겠지. 이제 비영어권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는 애들은 영어권이야. 네. 그럼 영어 점수가 필요가 없죠. 필요 없지. 걔네들 네. 원어민이니까.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에 이제 다른 그게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어 내가 한국에서 뭐 A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미국 어디 주립대로 유학을 가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영어 점수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걔네도 기준이 당연히 토플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 토플은 걔네들이 딱 미니멈만 정해놓지 그냥 딱 몇 점 이상만 받으면 다 지원할 수 있다. 이거를 명시를 해놔요. 그러니까 그 학교의 홈페이지에 가면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들을 받는 선발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일반적으로 토플 성적이 있다는 거구나. 네. 그거는 예를 들면 교환학생에게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보통 예를 들면 유학을 갈 때 학부생으로 갔을 때 몇 점, 대학원생은 좀 성적이 높고 뭐 이런 거. 그러면 그 얘기는 이럴 수도 있겠네. 어떤 명문 대학에 교환학생 가려면 좀 깐깐한 대학은 뭔가 라이팅, 스피킹 이런 뭐 어떤 점수가 몇 점 받아 이런 건 없어? 있어요. 섹션별로 또 미니멈을 정해놓는 학교도 있어요. 그건 주로 좋은 학교지. 그쵸. 그리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좋은 학교들인 것 같아요. 일반적 좋은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맞아요. 좋은 학교들. 제가 갔던 학교는 안 좋은 학교여서 개나 소나 안 받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심지어 이런 거지. 야, 너가 우리 학교 교환학생 오려고 해? 야, 우린 개나 소나 안 받아. 최소 우리는 모든 섹션이 이만큼 넘어야 돼. 랄지 아니면 야, 최소한 네가 리포트 보고서도 써야 되고 라이팅이랑 스피킹 점수 2점수 이상을 받아. 예를 들면 21점, 22점을 받아와야 돼. 그래야 그러니까 같은 80점을 넘어도 어떤 영역별의 점수를 요구하는 점수가 따로 있겠네. 네, 뭐 그 학교에서 예를 들어 우리는 총점 80점만 넘으면 돼 해서 나는 뭐 대충 리스닝만 엄청 잘 봐서 맞아, 그럴 뭐 수가 19, 있어. 25, 19, 19 이렇게 봤는데 그런... 그거를 걔네가 막기 위해서 대신 단 스피킹과 라이팅은 22점 이상일 때 해서 그걸 충족시키면서 총점이 80점일 경우에만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런 설명이 안 있는 학교는 그냥 80점만 넣으면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밑에 이제 그 괄호로 대부분 그 조건을 달아줘요. 조건이 없는 학교는 조건을 그냥 없는 학교면 섹션별 점수가 어떤 그러면 리딩 30점 받고 나머지는 뭐 15점 뭐 이런 상관없어요. 그래도 총점이 어쨌든 80이 그런 학교는 되면. 대부분 이제 좋지는 않겠다. 하지만 교환학생이면 뭐 영어 정도 공부하려는 뭐 유학이 아니니까 잠깐 뭐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가는 거면 사실 상관없겠네. 그럼 결국 거기에 공고를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해당 학교에서 교환학생을 우리가 선발한다라고 해서 그 자신들과 뭐 자매 결연이든 뭔가 연결이 된 학교들의 그 요구되는 어떤 점수가 뜬다는 거지. 토플 점수는. 네. 그래. 그러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먼저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해야 되겠네. 네. 미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환학생을 처음 준비하는 뭐 신입생들 같은 거 잘 몰라서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면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가는 건 아니고 맞아요. 내가 다니는 학교가 뭔가 연결이 돼 있는 학교만이 가는데 그 학교가 밑에 공고에 이런 학교가 있고 거기서 요구하는 점수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80점이면 80점인데 약간 밑에 단서를 달아서 이제 가로를 쳐서 뭐 스피킹, 라이팅 22점 맞아요. 이상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학교는 그 점수가 나와 있지 않는데 그거는 예를 들면 그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플라이 하는데 가면 예를 들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에 요구하는 점수들이 학부생을 기준으로 하면 학부생 점수 기준이 아마 교환학생 성적 기준이 될 것이다. 네, 근데 예를 들어 6월에 공고가 뜨는데 4월에 내가 그 공고를 확인해서 준비하겠다. 그럼 급하게 하는 애들이야? 그럼 급하게 하는 애들이야? 그럴 땐. 그럼 당연히 이제 당장 학점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토플을 무조건 높게 받아놔야죠. 토플을 높게 받아야 돼. 네. 조금이라도 희망을 걸어야 되네. 네. 내가 학점은 낮지만 남은 건 2개월밖에 없어. 그러면 승부를 걸어야 되는 학점은 엎을 수가 없으니까 토플을 진짜 잘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쟤보다 학점 낮긴 한데 야 그래도 나는 그래도 토플이 한 10점, 20점 쟤보다 높다 그러면 좀 약간 좀 거기서도 뭐 교수들이나 담당자들도 조금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
그래. 아, 나 때는 내가 대학 다닐 때는 교환학생이라는 게 없었어. 그때는 그냥 근대화였지. 어떤 나라가 근대화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여를 하냐 이런 거기 때문에 외화를 유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국내만 있었는데 많이 달라져. 나 그런 게 요즘에 대학생들이 그쵸. 이제 교환학생을 지원할 때 이제 그런 거 중요하다는 거구나.